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밤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밤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또 26년 들어서 첫 녹화이기도 하고요. 26년이 겨우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또 그 사이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생각보다 뉴스가 12월 중순 정도의 리듬보다는 훨씬 견딜만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12월 한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열흘 정도 조금 조용했고, 그리고나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직 뭐 빅테크 프론티어 랩에서의 큰 발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커뮤니티 사이드에서 클로드 코드나 또 오픈 코드나 이런 코딩 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의 철학적인 그런 대화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저는 좀 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좋아하는 프롬프팅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또 오랜만에 일어나는 또 승주님의 프롬프팅 세션입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다들 잘 하시니까 뭐 도움이 될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탐구해 본 내용들을 원리를 생각하는 프롬프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새 좀 시도해 본 것들에 기저에 있는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성 있는 거를 좀 몇 개 하자고 하면 2025년 12월 20일에 이 그래프가 업데이트된 거를 저희가 언급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번 소개드렸던 METR 타임 호라이즌에 관련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리니어 스케일 보면은 오퍼스 4.5가 지금 4시간 49분, 거의 5시간으로 크게 뛰어오른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조금 올라간 듯한 느낌이지만 이거를 보면 느낌이 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2025년 말에 안드레이 카파시의 포모 왔던 그 포스팅이 되게 핫했어요. 그래서 그 오퍼스 4.5가 주변 오퍼스 4.5를 먼저 한 달여 정도 겪어보고 사람들이 뭔가 딸깍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간증 같은 것들이 12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안드레이도 막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루셨을 것 같아서 그냥 대강 넘어가면 여기가 재밌는데 안드레이와 보리스, 클로드 코드 만든 분이죠. 그다음에 이고 그 XAI 창립 멤버지만 지금 나오신 분. 그래서 뭐랄까 그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막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리스도 나도 그런 기분이다. 뭐 하여튼 그게 딸깍되고 뭐 얘기되고 뭐 PR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럼요. 이고르가 오퍼스 4점은 꽤 좋네. 안드레이가 정말 좋다. 지난 30일 동안만이라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미 디프리케이티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년 전이에요, 벌써. 테스트 타임 컴퓨트, 인퍼런스 시의 컴퓨테이션을 많이 쓰는 게 일단 성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뭐 어떤 작년을 지배했던 테마였잖아요. 지금도 이 클로드 코드나 이 오픈 코드나 이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하니스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튜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젠 이렇게 뭐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전 트렌드죠. 이제는 무언가 이렇게 스펙을 하나를 써놓고 나면은 정말 정밀한 스펙이 아니더라도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몇십 개 돌리면서 뭐 하룻밤을 재워서 10시간 넘게 요새 AI를 고문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고문하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사 엔지니어 분들도 타스크를 뭐 7시간, 8시간씩 돌리시는 것들 뭐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에이전트만 돌리는 게 아니라 클로드에 탭 여러 개 띄워놓고서는 멀티 에이전트로 뭐한 6개, 보리스는 10개 정도 돌리는 것 같던데요.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마린 뿌리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마우스와 이 키보드를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AI를 다뤄야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맨드 센터 느낌인 거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퍼스 4.5가 뭐 그냥 좋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뭔가가 스위치가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요새 AI 그거 별거 없던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줄긴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AI가 야, 그거 해봤는데 별로던데?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네가 잘 못 써서 그래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제미나이 3.0이 은근히 이슈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오퍼스 4.5가 뭔가 대단하다. 근데 제미나이는 프론트엔드를 확실히 잘하긴 해서 그 역할을 주는 에이전트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히려 그 GPT 프로, 5.2 프로와 그 클로드 오퍼스 4.5를 놓고서는 코딩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서는 약간 다시 좀 묻히는 감이 있다라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냥 뭐 느낌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아무래도 엔지니어 커뮤니티에 껴있다 보니까 사실 제미나이나 뭐 엔티그래비티 얘기보다 클로드 코드, 오픈 코드 얘기를 훨씬 많이 들어요. 또 한국 분이 만드신 오마이 오픈 코드인가요? 그것도 꽤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시지프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오히려 노엄 브라운은 약간 휴가 기간 동안 바이브 코딩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포커에 관련된 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코덱스도 못했고 클로드 코드도 못했는데 결국에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코덱스가 의외로 잘했다로 이제 자기네 팔이 안으로 꼽는 그런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LLM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 인간 전문가에게도 몇 달짜리 연구 프로젝트고 LLM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런 DM을 받았다고 하루 뒤에 또 공유를 했었거든요. 요즘 제 트위터 피드가 점점 현실감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클로드 코드가 자기 효율을 100만 배 올려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도 나름 꽤 쓰고 있는데 제가 미쳐가고 있나 싶고 심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포모를 느꼈다는 거죠. 클로드 코드로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포모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노원 브라운급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 몰리크는 또 약간 안드레이 카파시의 결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예를 흥미롭게 풀어내시면서 뭘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가, 기타 등등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스킬의 중요성 그런 것들도 많이 언급해주고 해서 좀 쉽게 풀어주는 글들을 쓰셨는데 결론 부분만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로그래머라면 이미 이러한 도구들을 탐색하고 있어야 한다. 코드로 실험하고 싶은 뭐 디자이너, 데이터를 다루는 학자,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이 실험할 때다. 하지만 더 깊은 요점이 있다. 적절한 하네스만 있다면 오늘날의 AI는 실제로 중요한 진짜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차례로 우리가 작업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서 카파시를 인용한 다음에 현재 클로드 코드의 어색함이나 코딩에 특화된 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식 작업에 AI가 작동하게 하는 새로운 하네스가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고 그것들이 가져올 변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그 추이로 뭔가가 계속 될 거다. 뭐 그런 글을 이제 또 공유를 했습니다. 또 클로드 코드 SDK에 정말 뭐든 붙이면 다 되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코딩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의 비즈니스나 어떤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붙이고 클로드 코드 SDK 붙여도 사실 일 잘하고요. 또 최근에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연구에 관련한 스킬 패키지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하니스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가 됐습니다. 예, 클로드 코드 자체가 지금 이거는 이제 공식 계정이 아니라 체인지 로그를 공유하는 계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겼어요. 2.1이 올라왔네 싶었는데 12시간 전에 2.1.2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에서 큰 판올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하루하루 가면서 뭐 이렇게 계속 판올림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인간만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클로드 코드는 공식적으로 클로드가 만들고 있으니까.
클로드 코드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약간 저는 그 연말 연초에 좀 쉬면서 좀 기초로 돌아가고 싶어져서 그런지 약간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클로드가 스킬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 스킬의 깃허브 문서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봤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킬들을 번역해서 읽어보곤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리포예요. 그래서 여기 스킬 들어가면은 예제 스킬, 뭐 제가 잘 쓰는 알고리즘의 아트 스킬에 뭐 이렇게 철학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는 코드 가기 전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걸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실제로 현재 들어가 있는 스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깃허브에 공개된 거는. 근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읽어볼 만한 게 있어서 그걸 좀 재미있게 읽었던 시간이 있고요. 근데 요 스킬 중에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을 만드는 스킬이 들어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킬이 뭐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마크다운으로 디스크립션, 프롬프트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관련된 코드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예제가 될 만한 것들이 모여 있는 요 폴더 구조를 하나를 딱 묶어가지고 걔를 저희가 스킬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오픈 AI도 차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지금 스킬들은 마켓플레이스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이미 몇천 개 정도가 공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가, 뭐 클로드 코드 상에서도 쉽게 될 테지만 그냥 웹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제가 이게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배경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뭔가 이렇게 그 컨텍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대화의 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용어, 그거에 반응한 모델의 용어, 그랬을 때 약간 분포를 좀 넓혀가지고 다른 공간을 탐색하고 싶을 때는 다른 용어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거 발상 자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로 약간 무작위적인 알파벳을 뭐 4개를 생성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그걸 100세트를 생성하고 그거를 두 문자어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제 능력, 그러니까 모델의 연상 능력을 좀 끌어다 쓰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파레이돌리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름 같은 거를 사람이 봤을 때도 구름 안에 모양, 뭐 동물이라던가 얼굴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현재 모델들도 강력한 연상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토큰이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그 연상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는 이렇게 두 문자를 읽으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가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100개 정도의 무작위적인 어, 네 글자 조합을 만들고 그 중에서 10개 정도를 현재 대화의 맥락에 관련 있는 두 문자어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는 일시적인 것이다가 USI, Understanding Self is Ephemeral,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흥미로운 글들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모델은. 나는 못하더라도 모델은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흥미로운 그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토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산적인, 횡단적인 탐색을 할 때 이거를 써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선 또 한참 티키타카를 하다가 스킬 크리에이터를 켜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시 스킬에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걸 켜놓으면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쓰고 싶은 것만 보통 켜놓는데, 그거를 켜놓고서는 대화를 하니까 이제 스킬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를 이 대화의 과정에서 그 아까 같은 4개의 단어들을 만들고 두 문자로 읽는 것들이 스킬을 이제 모델이 먼저 제안했죠. 이제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자 했더니 그 폴더 구조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게 각각의 MD 파일들이 생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그게 한 번에 내 스킬의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 놨어요, 클로드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림에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유용한 부산물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코드나 재활용 가능한 글이나 뭐 아니면 그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부산물이 생성이 되는 거에 심상을 가지고서는 뭔가를 추구하는 과정을 가지면 늘 좋은 부산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클로드는 그거를 아예 제품화 시켜 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쭉 한 다음에 내 스킬에 복사를 했더니 도메인 프라이밍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특정 도메인 용어를 입력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방향으로 글자들을 생성하고 그거를 읽어보려는 것들이 아예 스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거를 어떻게 쓰는 예시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클로드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거는 내 스킬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킬 만드는 게 상당히 쉽네요. 그래서 네, 저희 클로드에서도 쓸 수 있고 똑같은 구조로 클로드 코드에서도 스킬을 그냥 만들어서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폴더를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스킬은 왜 잘 작동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래서 스킬이 사실은 그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스펙 드리븐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을 맞춰서, 그러니까 MD들로 이제 요즘에 MD 파일은 결국 일종의 프로그래밍이니까 MD들이 딱 구조에 맞춰서 되어 있고, 그냥 MD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로 해서 코드들이 거기 들어 있어서 이제 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랄까 이제 정확하게 실행이 되는 부분과 확률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 지시문들이 있고 코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패키지화를 깔끔하게 시켜놓은 거잖아요. 재활용 가능하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MCP도 이슈이긴 하지만 스킬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냈다. 그런데 왜 그런 스킬들은 잘 작동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답에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질문이 일단 떠올려졌다는 거죠. 연말 연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길이라고 표현해놔서 요거는 새길이라서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코드 심플리파이어라는 거를 또 오픈 소스로 보리스 그러니까 엔스로픽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MD 파일인데 이게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의미 있게 간추려 놓는가에 대한 지침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플러그인들로 그냥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시절이죠. 진짜 영어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네요. 뭐 그냥 어떤 언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자연어가.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 답은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떠올렸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가 그 적합한 토큰을 줘야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D 파일, 아까 그 스킬들의 MD 파일을 보면은 그런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지시문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도메인에 맞는 지시문들. 그리고 그 적합한 용어들이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죠. 적확한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적확한 이건 어떤 걸 정확히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까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써줄 때 제가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리얼타임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뭐 롤플레잉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하는데 플레이어가 특정 지역을 가야지만 그 근방의 지도가 미니맵이 켜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어둡게 있다가. 그래서 그 근방까지는 가줘야 공간이 열려요. 제 느낌엔. 그러니까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그 특정 도메인 쪽으로 얘의 주의를 옮겨주고 그쪽에서 트리거를 주고 약간 나 이제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소위 이 바닥을 좀 깔아줘야 걔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훨씬 잘하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걸 뭐 다른 분들과 그룹 챗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 특정한 용어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응답의 질의 차이는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강 이런 전문가 퍼소나를 써서 그 사람이 할 법한 것처럼 얘기를 하자와 실제로 그 전문가가 쓸만한 토큰을 그래도 유사하게나마 넣어줬을 때의 응답은 질이 달라져요. 근데 트랜스포머의 원리를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메인 전문가가 유리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쓰는 건가? 근데 AI의 발전의 방향이 과연 그렇기만 할까? 이 모두를 위한 지렛대가 되려면 모델이 그거를 사람을 끌어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뭐 지금 그 스킬 같은 프롬프트의 맥락에서도 적절한 프롬프트를 쓴다고 하면 내가 그 도메인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도메인의 지식을 끌어다 쓸 수 있고 또 모델이 오버행으로 가지고 있는 과잉된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이 두 문자어를 발사한 것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연상 능력을 활용을 해서 좀 횡단적인 발상을 하게 해서 의미 있는 토큰들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라면 지금 요 시도는 아카이브가 이제 프리프린트 그러니까 어, 리뷰를 받지 않아도 올릴 수 있는 뭐 아마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검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올릴 수 있는 그 논문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를 어저께 했을 때는 1월이 그러니까 일주일 좀 지났는데 4천 개가 넘게 이미 올라와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아카이브에 올라오는데 이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보면은 아카이브 논문은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했을 텐데 이게 뭐 2601-0322-0V1 하면은 26년 1월에 3220번째 올라온 논문의 V1 버전 1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름 규칙이 있고 뭐 아카이브 자체도 API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리트리빙을 불러오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작위적인 1월 달에 무작위적인 논문들을 가져오라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도 뭐 코딩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1월 제출에 이미 10편. 그러면 이거를 초록만 읽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초록만 읽어도 거기에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일종의 실험이었을 뿐이긴 한데 그 용어들이 차오른 다음에 요 초록만 읽었을 때 서로 연결 가능한 뻔하지 않은 통찰이나 함의가 뭘까? 그러면 모델은 저는 못해도 모델은 흥미로운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토큰이 있으니까 A라는 토큰과 B라는 토큰 사이를 가교를 맺는 게 현재 그 플래그십 모델들은 가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의미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그원이 얘기했던 LLM 데이드리밍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알파 이볼브나 코사이언티스트 계열이 하는 거하고 작업과도 관련이 꽤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가설들을 거기서 생성을 하고 그 가설들이 정합성이 맞는가 뭐 실험을 하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양한 공간을 탐색하고 의외의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코사이언티스트들이 보통 연구도 그러니까 비슷한 걸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본 거였습니다. 근데 꽤 흥미롭게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실험 또한 의미로운 토큰을 좀 나는 모르더라도 그것들을 내가 필요한 맥락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그래서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월 달에 모든 올라온 것 중에 뭐 10개를 고른다는 정도였다면, 특정 연구 도메인에서만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유의미한 토큰들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승주님이 또 여기서 좀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는 저게 우리는 저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저러한 텀들을 그냥 가져와서 안에 있는 단어들이나 전문성들을 가져와서 모델의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탁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처리할 때 훨씬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따라오지만 그 맥락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의 그 어떤 분포를 만들어낼 때는 그 나는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토큰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거 외에 또 시도해 본 거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변주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참 대화를 하다가, 지금까지 대화에 소환될 만한 인물을 그냥 어떤 퍼소나, 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A부터 G라는 알파벳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물의 이름이나 성씨 목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발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서구권의 이름은 알파벳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이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름과 그런 인물들이 할 법한 개념어나 도메인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토큰들이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발상 기법하 일종의 연산 기법하고 그 토큰을 채우는 접근에서는 이제 동일한데요. 이제 제가 여기 또 하나 더 이제 늘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거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인물도 물론 있지만 저도 꽤 아는 뭐 다니엘 카나만이라던가 뭐 민스키라던가 뭐 메릴로 퐁티, 마셜 맥만 이런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포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거나 대화에 대해서도. 근데 그렇게 한 거가 1단계라면 정말 찐 연구자들도 알 법한 얘기들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넓은 분포를 가고 이제 좁히는 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늘 제가 자주 쓰는 거가 피상적이다. 뭐 이런 걸 해주면 이제 저는 이제 잘 알기 어려운 인물들이 그때 가서는 소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전문가고 누가 어떤 개념을 얘기해서 그 개념어들을 써서 그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화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데에는 이제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좀 정리했었던 태도가 트리거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번인 만족유예. 한 번에 만족하기보다는, 한 번 응답에 만족하기보다는 늘 좀 추궁을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트리거가 늘 되고 있는 편이고, 여기 읽기 가설 세우기가 아까 같이 약간 연상 능력을 활용하는 거가 이제 제가 늘 트리거 되는 그런 어떤 태도 같은 거라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킬 같은 것들, 다른 모든 사실은 스킬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프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그 유의미한 토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몰라도 땡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룬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좀 다른 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프롬프트 그러니까 스킬로 시작을 해서 약간 토큰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다른 곁가지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연도의 마지막 회차 등에서 성현님이 짚어주신 거가 RL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셨고 또 COT에 대한 것도 좀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쉬는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흥미로운 키워드가 저희도 한번 다뤘었죠. 도망자 연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정선님이 어나운스 할 때 오픈 AI의 영상을 그 샘 얼트만하고 야쿠 파처스키가 나왔던 영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COT 페이스플리스라는 용어가 등장했었거든요. 거기에 뭔가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COT 뭐 이거를 신뢰성, 충실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논의는 2023년부터 있었고 엔스로픽에서도 꽤 많이 다뤘었거든요. COT 충실성이 뭐냐면은 모델의 내부 표현하고 모델이 실제로 뱉는 COT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만 행위 같은 것들이 작년에도 꽤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오픈 AI의 러닝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 Let's Verify Step by Step 같이 COT 그 RL 과정에서 COT의 중간 거에다가 그 개입을 하거나 교정을 하려고 하면 모델이 기만 능력을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보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거를 우회하려고 어, 난독화를 하거나 뭐 약간 그런 어떤 숨기는 능력을 오히려 획득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작년 후반부에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COT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델이 하는 게 아니라면 COT를 잘 뱉을 수 있게 하는 게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었었잖아요. RL을 통해서. 결국에는 옳은 답으로 가게 하고 그거에 연결되는 COT 경로가 있으면은 그게 모델의 성능을 높인 게 R1부터의 그 밝혀진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러면 COT가 실제로 뭐 아하를 얘기하던 뭐 저희가 한동안 얘기했었던 뭐 엔트로피가 높은 토큰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모델의 실제 발휘하는 성능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럼 COT의 정체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거를 적절하게 길게 그거를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쓰면 성능이 높아질까요? 뭐 일단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을지언정 계산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 표현에서는. 네, 무언가 어쨌건 내부적으로 더 에너지가 쓰여서 컴퓨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는 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어떤 그건 것 같아요. 헌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추측. 네, 추측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연구로 이렇게 증명이 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악의가 맞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사실은 뭐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좀 약간 난감한 상황에서 무언가 디펜스를 해야 될 때 말을 하면서 속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어, 음도 있죠.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도 이따가 아마 승주님 그런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맨 아웃풋으로 나오는 마지막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어쨌건 우리가 목격하는 거지만 그 아래 진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COT에 그래서 이제 발상부터 해서 스크래치 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이슨 웨이의 뭐 Let's Think Step by Step 뭐 이런 것부터 해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의 흐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들을 좀 다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COT에서 그게 결국에는 계산을 잘 이어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든 그 COT를 지금 잘 이어가게 하는 일들이 아까 그 모델이 굉장히 긴 시간 벗어나지 않고 수행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그 자기 회귀하는 토큰을 뱉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그냥 자기 회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계산인 거고. 그 글로 표현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쌍대로, 그러니까 쌍으로 내부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서 그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그 어떤 그 그림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래서 오픈 AI에서 작년 후반부에 얘기한 거가 모니터러빌리티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는 개입을 COT에서 하면은 모델이 뭔가 그거를 기만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내부 표현만으로 그거를 돌리는 거를 메타에서도 연구를 발표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표현으로 계속 자기 얘기하게 하면 결국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니터러빌리티 텍스를 얘기를 해요. 오히려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좋은 COT가 보여지는 게 지게 하는 거가 유의미한 어떤 정렬의 작업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적인 측면에서 표현해 준 건데 근데 오픈 AI에서 이렇게 한글 문서가 콕 AI로 생긴 거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보였어요. 다 모델이 하고 있겠죠. 네. 아, 그쵸. 근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어저께 그 2016년 거까지 봤는데 한글이 예전 거는 안 돼 있지만 최근 거는 한글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요. 이거는 성현님이 소개해 주셨던 fx와 gx에서 fgx로라는 거가 이게 결국에는 고차 함수, 합성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RL이 기존의 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아토믹한 어떤 스킬들을, 여기서 말하는 스킬은 아까 그 클로드의 스킬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같은 스킬로 불리고 있는데 그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좋은 생성 분포를 하는 역할을 RL이 하는 거 플러스 조합해서 새로운 스킬을 학습한다. 성현님의 비유가 사칙연산이었잖아요. 평균, 산술평균 같은 걸 내는 거를 사칙연산이라는 스킬로 조합을 해서 하는 것처럼 RL이 기존 스킬을 조합하여 새로운 스킬을 학습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이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아주는데 최승준은 심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심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뭔가가 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조합을 하는 거를 물론 여기서는 RL의 맥락이지만 이게 약간 다른 층위에서도 반복이 된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딱 한 1년 전쯤이었을 텐데 5원이 나오고서는 2024년 가을에 5원이 나오고선 제가 5원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을 때 2024년 1월 즈음에 시도한 게 그 함수 비슷한 거, 슈도 코드인데 함수 비슷한 거를 가지고서는 자연어 비슷한 함수인데 그런 것들이 합성으로 돼가지고서는 굉장히 길게 수행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모델이 그런 어떤 툴을 콜링하고 또 어떤 합성하는 것들을 잘 한다는 거가 지금 다른 층위에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스킬들이 작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MD 파일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계속 체이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잘하는 것하고 관련이 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좀 쉬면서 다시 재방문해야 된다라는 게 2024년에 저희가 한번 트랜스포머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게 아마 2024년 7월쯤일 텐데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차근차근 알아보자라는 거에 관련된 글을 쓴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좀 공유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재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그 트랜스포머의 MLP 또는 FFN이라고 불리우는 그 큰 덩어리들을 요새는 다 MOE로 대체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트랜스포머의 MOE 버전을 이제 준비를 해보긴 했거든요. 예. 결론은 아까 승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롬프트 앞에 무언가 배경을 깔아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벌써 시간이 꽤 돼가지고 예고편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에 적합한 토큰과 그거를 썼을 때 비로소 펼쳐지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저를 이해하려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트랜스포머의 원리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펄스 MOE의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에 흥미로운 공통점들 반복되는 그러니까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을 원리를 생각하는 프롬프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알면은 프롬프트를 하는 태도나 실제로 실천에도 좀 의식하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요. 물론 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더 능력을 끌어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승주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두 갈씩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승주님이 저희 오늘 이 세션에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모델도 성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현재는요.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한 가정이 이제 지금 머릿속에 모델로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행여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스페이스에 있는 전문가의 어떤 글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름 혹은 전문가들이 쓰는 텀들을 앞에 잔뜩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도메인에서의 모델의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 이게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유저가 이걸 다 알아차리나 보다라고 해서 갑자기 스포츠카 모드가 되면 다루기가 어려워지긴 해요. 어디로 가도 그거를 내가 그 나도 같이 맞춰줘야지 그 다음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모델이 유저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 이어지는 응답들을 제어하는 건 사실 어렵긴 할 수 있거든요. 그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꼭 늘 좋은 결과로만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미 모델의 능력 자체는 나는 이해 못할 거를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참 경계선인 것 같아요. 저도 모델을 경외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도메인이나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 최근에 뭐 그런 예제들도 많이 보고는 있잖아요. 얘가 말하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완전히 다른 도메인에서 진짜 엔터프라이즈 IT 쪽에서 셉이라든지 막 이런 ERP 그런 문서들을 잔뜩 보면서 모델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프롬프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게 나를 어떤 아첨의 형태로 내가 의도를 읽지 말고 온전히 객관성을 확보한 측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냥 제가 뭘 원하는지 인텐션 위주로만 따라오니까 이게 원하는 답으로 못 간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 되고 얘도 저를 어떻게든 만족시켜 주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상하게 좀 꼬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모델이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첨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모델의 입력은 토큰이라서 네,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할 뿐인 거죠. 잘못 가는 맥락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입력했던 것들이 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글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 세션을 어쨌건 이 이야기를 깊게 하려면 사실은 좀 그 트랜스포머라든지 그거의 원리, 저희가 2024년도에 트랜스포머 탐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걸 좀 멈춰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걸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요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과 3월이 되면 슬슬 일들이 벌어질 거고, 일들이 벌어질까. 예, 그래서 뭐 복습을 하거나 좀 약간 천천히 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성님과 도망자 연합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모델의 능력을 레버리지해서 비즈니스를 할 거냐를 굉장히 관심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쉽게 말해서는 뭐 돈을 벌 거냐, 이걸 가지고서는 멋진 일들을 해낼 거냐,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하네스를 만들어서 모델의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뭐 코딩을 잘하게 하거나 태스크들을 잘 처리할 거냐, 그런 식으로 모델을 보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여전히 헐루시네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격차를 벌리는 존재 아니냐, 이런 거에서 천천히 가고 좀 신중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모델들이나 AI들은 뭔가 이국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일리언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모델이 나를 잘 돕게 하려면 내가 모델을 잘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게 유의적으로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재미라는 거는 뭔가를 탐색하거나 탐험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코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화할 때도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떨 때 뿌듯함을 가끔 느끼냐면 모델의 COT 안에서 와, 이건 놀라워. 뭐 이런 거가 나올 때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델이 나를 도우려면 내가 모델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약간 맞물린 고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모델을 도우려면 모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델은 인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유저인 나는 모델을 얼마나 알고 이것이 작동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블랙박스일지언정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좀 알아가려고 했을 때 혹시라도 흥미로운 경로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모델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더 좋은 경험이 되려면은 어때야 될까를 고민할 때 내가 모델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지점은 전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없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하면 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다음 세션에서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 오늘을 좀 마무리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약간 공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뭐 그랬을 때 제 심사는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때 다시 좀 뭐 RL에 대한 얘기든 뭐 COT에 대한 얘기든 현재 벌어지는 것들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면 오히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도 약간 근육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요. 어쨌든 좀 준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좀 그 AI가 급가속하는 시절에 그래도 좀 쉬어가는 텀이라면 기초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좀 곱씹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디어도 없고 다시 한번 재방문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이 성현님의 그 키노트 그러니까 뭐 발표에서 처음에 시작이 MOE였잖아요. 스펄스 MOE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희가 대화는 많이 했지만 정작 제가 그거를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많이 넘어왔죠. 네. 예, 그래서 MOE를 좀 개념을 이해를 하거나 그게 묶여 있는 트랜스포머를 그러니까 MOE 버전의 트랜스포머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거에도 힌트를 혹시 얻지 않을까라는 이제 나름의 가설을 가지고서는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어, 트랜스포머의 MOE 버전인데 약간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도 뭐 정규님 나오거나 뭐 하다 보면 뭐 케이브 캐시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뭘까? 또 트랜스포머에서 결국에는 오늘의 맥락에서 그 어떤 토큰이 들어가야지 그 공간이 열린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는데 무슨 작동 원리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럼 저희가 안에서 어텐션과 그 어텐션 안에 있는 핵심적인 QKV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서 이 FFN 요새는 MOE죠. MOE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의 트랜스포머 블럭 사이에 리시주얼, 잔차 연결, 뭐 이런 것들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 링크를 누르면 이 속에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정말 차근차근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노력해 보는 그러니까 2024년에 저희가 이미 한번 다뤘던 거에 개정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트랜스포머를 좀 찬찬히 열어보는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이슈들이 생기면서 뉴스 이런 쪽으로 좀 급발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뭐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이지만 과몰입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더듬더듬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정도죠. 아유, 그럼요. 저희는 동호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틀려도 됩니다. 네. 예. 틀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앞에 붙여야 될 거야. 네. 그렇죠. 늘 약간 비약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흥미로운 뭐 나름의 비유를 가지고서는 더듬더듬 좀 알아가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아차렸을 때 내가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롬프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원리를 생각하는 프롬프팅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드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드문 기회라는 거는 이 내용이 소중해서라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급가속하는 상황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기초를 챙겨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음에 뭔가 깊게 들어가기 위한 이 앞에 어떤 큰 전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좀 세팅한 그런 세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리캡을 해보자면 안드레이 카파치 정도도 포모가 왔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바이브 코딩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퍼스 4.5 이거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 모르면은 디프리케이트 된 거다 뭐 이렇게 전문가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슈가 꽤 됐는데 사실 근간을 따라보면 이런 스킬이 됐던 뭐 프롬프팅이 됐던 지금 다 발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지수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마치 뭔가 잘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선 이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 보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전 녹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주제 트랜스포머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